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또 살려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신규 종목 투자를 언제쯤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는 우리가 기존에 대부분 또 거래를 해봤던 또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들을 다시 또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지 또 장이 어느 정도 포인트에 도달됐을 때 우리가 보유한 현금들을 적절하게 다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약간 손실 진행 중인 그런 종목들 중에 절반은 자동으로다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에너지를 좀 써주면 되고요. 그런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또 종목들을 갖다가 공략을 하는데 그 새로운 종목들 첨부하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거래했던 종목들에서 새롭게 첨부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보통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적응을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투자 심리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길게 가야 한 뭐 10일 정도 수준이고요. 보통 보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보통 한번 이렇게 쇼크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급락을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리바운딩이 올라올 때도 바로 치고 올라오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장에서 대기 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서 공략을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언제쯤 체크하는지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하면 나중에 또 큰 돈 된다라는 경험치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오면서 처음에 한 2023년도 이쯤에서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뭐 작년도 여름 이후부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장에 대해서 조정 경험이 별로 없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진행하시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 달 안쪽에 대부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메이크 클리어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금 동향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포지션이 어디가 있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5,620과 5,200 코스피 지수로 여기를 보고 거래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지수 얼마예요? 5,450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제가 5,200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금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윗단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손대지 말고요. 그럼 요 스펙 안에서 놀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대략 보면 이제 십자봉이 뜨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이제 눈치 보는 장세가 형성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눌림이 들어오겠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교착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보면 잔잔해진다. 그 수준이 어디다? 코스피 5200 초반대 이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은 그때쯤 돼서 어떻게 됩니까?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나 준비 또 현금 또 마련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45%이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만 정상이에요.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해가지고 정리한 종목만 7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신규 투자도 10% 들어간 초병 들어간 것도 한 3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현금 비중 준비를 충분히 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는데 어제같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포트 정리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습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도 들고 계실 수도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현금 여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리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금 비중 아마 40% 정도는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시간을 두면서 또 살려내기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널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미 앞으로 다른 것들 진행하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재고가 좀 모질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재고가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 시점에서 잘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직전 6개월이 좀 이상했던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극히 정상적인 패턴을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시그널 체크를 좀 이야기 드려보면 코스피 양봉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양봉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뭐 조금 비중을 좀 확대해 주는 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용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기왕이면 에너지 덜 쓰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환율이 진정이 돼야 되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코스피 양봉과 환율의 진정성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지수가 언제쯤 들어온다? 예, 5,200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이것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 내용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돈을 언제쯤 집행하면 가장 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도 거래해봤던 삼성전기. 삼성전기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과거에. 예, 매크로가 악화되면 조정받았을 때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이제 실적 베이스나 움직임 페이스, 최근에 보면 무라타가 MLCC 가격도 인상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면서 쇼티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어때요? 모든 그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전업종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매출이 높은 MLCC 분야하고요. 또 최근에 보면 FCBGA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직감하고 계시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매크로 학과시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보니까 쭉 떨어졌다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일단 눈치 보기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예, 내일 정도쯤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모니터를 하거나 또 오늘 오후장을 보고 의사결정을 조금 초정 정도는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그죠? 업황의 상승세, 이 부분만큼은 삼성전기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유지될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없으면 삼성전기라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항상 반도체, 어떤 IT 기기 이런 것들이 성수기가 들어왔을 때는 삼성전기가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수익률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거래하기 편하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즐겨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020년도 가이던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점 상당히 여러분들이 체크업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니까 우리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하고 내년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단가가 이제 ASP가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되니까 또 리레이팅을 해줘야 되는 요소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조정에서 어쨌든 사실 이게 이제 무라타 가격 인상 이렇게 하면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뉴스가 터졌으니까 일단 우리가 알았어. 하기는 했어.
자, 그런데 다행히 매크로 아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양봉이잖아요. 보통 여기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번 한 2, 3일 정도의 자금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오늘의 수급 주체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기서부터 제가 볼 땐 저 21일표, 그러니까 35만 원. 요 사이 어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미션이 좀 부여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트한 자리는 여기 31만 원, 32만 원 이 자리에서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 참여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초병 들어가는 구간을 갖다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갖다가 2, 3일 내로다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모니터링 종목입니다. 다시 들어가야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바깥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가 뭐 며칠 전에 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고, 여기서도 수익을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당분간 당연히 그렇게 수급적인 차원에서 이게 눌린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이나 펀더멘탈, 그리고 기업의 내역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들 체크해 주는 것들이죠. 그동안 또 비싸서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10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또 프라이스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모니터하다 제가 이제 초병 들어가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성수기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좀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중동 쪽에 좀 나타나잖아요. 중동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매출자 일단은 전쟁의 안정세가 들었을 때 반드시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악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대로 진입하는 내용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해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가이던스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높은 우리가 예를 들면 주가의 목표를 타겟을 두고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보통 22에서 23만 원 정도의 그죠? 예,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지금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뭐예요? 이란이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매크로아카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 조정받은 폭 안에서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제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AS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웬만해서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손절 잘 못 치는 거 알고 있죠. 누가 손절을 치겠습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자, 매크로 악화 때 발생됐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 좋고, 이건 비수기 플러스 매크로 악화 다 있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목표가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변하진 않는데, 우리가 진행했던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평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8만 원대로 낮춰놓으면 20만 원만 가도 뭐합니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은 창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거죠. 주가 위치상 우리가 탈출이 가능하냐, 아니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종목이 20만 원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에 이미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1번 시그널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간다.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윗단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 보통 보면 이제 급락 구간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보면 이런 매크로 악화가 완화가 될 때 다시
보니까 회귀하는 경우를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종목이나 앞으로 뭐랄까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했어요. 성장주를 거래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에너지 소주는 정확한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20만 원까지 보고 그래서 20만 원까지 가는데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려고 한다면 18만 원대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8만 원대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 원 정도 평단을 낮춰야 되는 그런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원 좀 이상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땐 오늘은 아니고 일단은 요거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비중 관리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거 잘 또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저희가 10% 이상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략 보면 8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이 어제 툭 들어왔잖아요. 그 수익 내고 나서 아마 쭉 빠졌어요. 오후에. 잘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숫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계속 좋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어요. 심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택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더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아서 또 평단 낮춰두면 심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매크로가 좀 악화되니까 조금 목표치를 조금만 낮춰서 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또 평단 낮추면 평단가 낮춰주고 전체적인 게 어떻게 돼요? 조금 눌렸잖아요. 그럼 조금 낮춰서 보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어땠습니까? 목표가를 갖다가 뭐 높게 보는 것들이 아니죠. 조금만 낮춰서 하면 수익 금방 또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또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통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12개월 포워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죠. 16만 원, 뭐 이 정도 찍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6만 원까지 거래를 해야 될 생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왜 눌림이 들어왔으니까. 자, 눌림이 들어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한 경우도 그죠? 11만 4천 원이었나요? 4,500원이었나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잖아요.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11만 4천원 하방으로 다 여러분 열어두고 공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짜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해야죠, 뭐. 불과 뭐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 수익 내고 다시 늘리고 들어. 그러니까 매크로 많이 피한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뒤에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기본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수익실을 하는 그런 것들 제가 항상 리스크 해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멍 때리고 다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급락할 때 있잖아요. 손실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때요?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크 해가면서 가는 게 바로 선순환 매매이고 기본 수익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한두 종목에다 몰빵을 친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아마 심장이 덜컥덜컥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 지금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크게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긴장할 이유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차 로보틱스 랩 이쪽 관련된 부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로봇을 갖다 앞으로 생산하겠다라고 하고요. 요걸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 디일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자,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전쟁이나 이게 유가 올라가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어때서 조정을 받겠죠. 그런 것들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또 우리한테 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플러스 로봇 이런 식으로다가 컨셉이 잡혀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현대차를 갖다 공략하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베드라는 제품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이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고 달리는 거. 그게 이제 여기에도 장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라이더 들어가잖아요. 어디 거 쓴다고요? 자, SOS 랩 거 씁니다. 자, 삼성 SDI 배터리,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해 주면 돼요. 계양 전기에 액추에이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다 생산은 누가 한다고요? 어디가 한다고요? 예, SL이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OS를, 그다음에 뭐 계양전기도 앞으로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SL 같은 경우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L이 지금 앞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로봇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SBB테크하고 SPG가 지금 그죠?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SPG나 SBB테크 저는 뭐 둘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어느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공급망에 편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에 SOS랩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는 바에 더 한번 푹 눌렸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잘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또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만들어냈던 거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 것? 털어먹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 라인 들어오니까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체크 하나 받았어. 자, 아래 꼬리 달리는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환경은 지금 매크로적으로 구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리바운딩이 크게 들어올 만한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면 알겠죠. 다음 주는 상방으로 칠 가능성이 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니터를 잘 해줘야 된다 보시고요. 42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초병을 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수익 실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다시 어디요? 요구간 수익 냈었잖아요. 자, 원점으로 다시 회귀했습니까? 예, 그 자리 들어오는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 우리가 거래했던 거 최근에 우리 복귀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우리 거래했던 종목도 다 좋은 종목이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두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단기 거래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더 공부 잘해서 또 다음번에 또 복수전 또 이렇게 치르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어맨 클럽 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장이 안 좋을 때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케어링을 해드리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 만날게요.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